50년 전 저는 친구들의 인생을 살려줬습니다. 대신 제 인생은 사라졌죠. 회장, 변호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 그 시작이 된 밤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들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날 불쌍한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죠. 72년을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냐고요? 침묵이었습니다. 인생에는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죠. 구독하시면 매주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전 9시쯤이었어요. 우체부가 울타리 밖에서 불렀습니다. 박성호 씨 등기요. 봉투엔 제1고등학교 50주년 동창회. 버리려다 멈췄습니다. 봉투 속 사진 한 장이 무거웠거든요. 교복 입은 18살의 나. 그리고 김태수, 이민호, 박영희. 친구들이었죠. 적어도 그땐 그랬어요. 초대장 맨 아래 손글씨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꼭 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꼭 가야 할 이유? 그때가 72년도 고3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밤. 태수가 말했죠. 성우야, 재미있는 거 보러 가자. 도착한 곳은 폐가였습니다. 바닥엔 서류가 흩어져 있었어요. 대학 입시 답안지. 영희 아버지가 교육청에서 빼돌린 거였죠. 그리고 그 명단에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너도 혜택 받은 거야.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미 공범이 됐다는 걸. 새벽 4시 혼자 폐가로 돌아가 서류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한 장은 남겼어요. 보험처럼. 그 선택이 50년을 끌고 갈 줄은 몰랐죠. 초대장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벽장 속 상자를 열었어요. 노랗게 변한 봉투. 51년 전 그 증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잘 나간 이유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내 침묵이었죠. 그럼에도 묻고 싶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를 부른 걸까요? 저는 복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50년 동안 그들을 기록했습니다. 1985년 가을 공사장 휴게실에서 신문을 봤습니다. 경제면 한 켠. 김태수 대한건설 신임 이사 취임. 나는 흙을 퍼나르는데 그는 이사가 됐더군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오려 공책에 붙였어요. 1985년 태수. 1987년 민호 변호사 계엄. 1990년 영희 자선단체 이사장. 모두 깨끗한 얼굴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죠. 왜 맨날 신문만 봐요? 공부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1995년 태수가 TV에서 말하더군요. 저도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날 공책에 적었습니다. 거짓말. 분노는 순간이지만 기억은 무기니까요. 공책은 3권이 됐고 나는 기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았죠. 낮은 자리에서. 그런데 초대장이 왔습니다. 이번엔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 건 문자 한 통뿐이었습니다. 이름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단 한 줄이었죠. 그때 일 아직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날부터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첫 번째는 영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30분쯤 지났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때 일 아직 기억하시죠? 제가 말하자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 씨?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한때 가장 당당하던 사람이 이름 하나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민호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1973년 답안지 사건 증거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어디 계세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는 이미 기억 속으로 끌려 들어가 있었죠. 마지막은 태수였습니다. 부정입학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번엔 그쪽에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저는 차분히 말했죠. 아니요. 기억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오고 낮엔 문자가 쌓였죠.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들고 오고 합의를 말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가장 떳떳해 보이던 영희가 제일 먼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성호 씨 인생 망쳤잖아요. 아니요. 선택은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위협도 하지 않았죠. 그냥 사실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로 그들의 50년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동창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끝내기로 했죠. 불을 켜지도 않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고 방 안엔 모니터 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을 열고 제목을 적었죠. 1973년 2월 3일에 대하여. 그 날짜는 한 번도 잊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멈췄으니까요. 컴퓨터 메일 내용에는 감정을 넣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이 사실만 적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선택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만 적었죠. 마지막으로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노랗게 바랜 서류 한 장, 51년 동안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종이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메일을 발송했어요. 그 시각 동창회장은 멈췄다고 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기고 침묵만이 동창회장을 감싸고 있었죠. 나는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뜨겁지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방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며칠 뒤 신문 한쪽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김태수 회장 사퇴. 통쾌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느낌이었죠. 용서했냐고요? 아니요. 하지만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복수는 사람을 과거에 묶어두지만 진실은 조용히 놓아주더군요. 그날 밤 51년 만에 아무 생각 없이 잠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용서했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끝냈겠습니까?